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계인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한국 사람들만 유달리 따지고 신경 쓰는 것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저도 물론 십몇 년 동안 외국에 살았지만 또 저와 함께 14년 동안, 1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온 제 아들이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줄자를 들고 나와서 저한테 자기 머리 사이즈를 재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 웬일이니? 왜 갑자기 그런 머리 사이즈를 왜 재려고 그래?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엄마 나 미국에서는 머리 크기 전혀 신경 안 썼잖아. 거기 사람들이 뭐 머리가 크든 작든 별로 아무런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머리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들도 좀 들리고 아무래도 의식이 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하긴 그렇다. 한국에는 좀 너무 미적인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특히 머리 크기가 작다 크다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이같이 한국은 첫 번째 세계인들은 신경 안 썼지만 한국 사람들이 따지고 신경 쓰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외모, 머리 크기 이걸 다 합해서 외모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모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. 물론 너 뭐 그 사람 앞에서 칭찬을 할 때는 너 예쁜 눈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죠. 그렇지만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전혀 외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걔는 뭐 눈이 작아, 눈이 커, 뭐 얼굴이 뭐뭐 같이 생겼어,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. 예, 특히 저는 근데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요. 정치인이라든지 뭐 무슨 교수나 학자라든지 아니면 언론 이런 사람들 전혀 외모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볼 때 악플이라고 하나요? 좀 약간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얘기한 말 갖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생긴 게 뭐같이 생겨서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. 뭐 멸치같이 생겨서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한국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덕분에 한국인들이 피부도 좋고 또 대체적으로 굉장히 영해 보인다, 예뻐 보인다, 아니면 좀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, 화장, 메이크업도 잘하고 패션 감각이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. 그건 물론 좋은 부분인데요. 또 이런 이면에 안 좋은 부분,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세계인은 신경 안 씁니다. 한국 사람들이 신경 쓰고 따지는 것 두 번째입니다. 네, 나이죠. 예, 나이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독특하게 나이를 따지는 것 같아요. 서로 만나면 몇 년생이세요? 몇 살이세요? 라고 묻는 게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죠. 자연스럽고.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 게, 이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. 물론 나중에 좀 친해지면 또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지만 전혀 나이에 대해서 서로 사귀고 알고 친구가 되는 데는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뭐 가끔 가다 내 친구야 하고 소개를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나이가 젊은 친구,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자기 친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. 또 제가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제 직원들은 저한테 그냥 막 싸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. 사장님 이것도 아니고 정말 똑같이 싸라 그러는 세라 그러는데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됐어요. 이게 나를 우습게 여기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편안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한동안 그 미국에 있을 동안에는 다민족 교회를 다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백인, 흑인은 물론이고 아시안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 대만이나 일본에서 온 친구들은 그냥 또 싸라 하는 거는 조금 그랬는지 한국말로 뒤에다 이제 언니를 붙여서 싸라 언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나머지 뒤에는 이제 각 영어로 얘기했지만 앞에 부를 때는 그냥 싸라 안 하고 싸라 언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대만이나 그 일본 쪽도 우리 같이 그렇게 만나서 서로 나이부터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뭐 이거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융통성 있고 조금 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도 조금
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한국인들이 유난히 따지는 것 세 번째.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분들도 따지네요.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인데요. 세 번째는 혈액형입니다. 사실은 뭐 요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사실 혈액형을 좀 많이 따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이제 백인 여대생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서 얘는 O형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 혈액형이 뭐니? 라고 물어볼 때 정말 하나같이 거의 다 모른다는 거예요. 혈액형을 몰라? 혈액형을 모른다고? 뭐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혈액형을 왜 알아야 돼요?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혈액형은 그냥 병원에서 자기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의사가 알면 되지 왜 내가 알아야 되냐 하는 거죠. 우리 엄마도 모를걸요?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혈액형을 묻냐 해서 혈액형에 따라서 좀 사람들의 특성과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네 가지 타입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냐, 특징을 분별할 수 있냐, 판별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국하고 일본만의 어떤 그 문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계인들은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 네 번째. 태몽입니다. 이거는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백인들은 뭐 태몽이란 개념이 없었으니까요. 우리나라는 좀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떤 꿈을 꾸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, 일생을 좀 점치기도 하죠. 이게 무슨 사주 쪽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성경에도 보면은 꿈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. 요셉은 정말 꿈의 사나이였고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미국에서 그 백인 여대생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유태인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. 유태인들이 정말 한국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유태인이 그 머리도 좋고 그래서 이 20세기의 어떤 경제를 잡았다면 한국은 이제 문화, 예술, 또 재미있는 어떤 그런 즐길 거리들, 많은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21세기의 문화로서 세계를 또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들어가 있겠죠. 자, 오늘은 이같이 세계인들은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신경 쓰는 것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